예, 이번 비디오에서는 나머지 3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What is your greatest strength and weakness? 당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What is your long-term career plan?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제 커리어 플랜이 어떻게 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한테 이제 질문이 있냐?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예. What is your greatest strength and weakness? 이 질문은 한국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본인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는 부분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면접관들이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직원 한 명 한 명 보면 이제 본인들이 장점하고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업무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점이 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이 지원자가 실제로 이제 본인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할 때 장점을 소개를 할 때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관련 장점을 소개하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단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단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은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rationality 그리고 problem solving입니다. rationality는 이제 합리성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가, 장점도 잘 알고, 그리고 단점을 어떻게 또 잘 알고 있는가, 합리적으로 본인을 어떻게 이제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problem solving은 이렇게 단점이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 지원자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함될 내용은 이제 장점과 단점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와 장점 같은 경우는 꼭 업무와 관련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축구를 잘해요. 저는 농구를 잘해요. 이거는 업무랑 전혀 관련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구에 대한 직종이 아니면은 그런 장점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뭐 내가 은행원을 지원을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본인은 굉장히 고객을 잘 응대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꼭 그리고 예시를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단점 같은 경우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은행원을 지원을 하는데 저는 꼼꼼하지 못한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면은 은행원을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최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또 막 너무 장점을 단점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단점을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본인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격이나 뭐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점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꼭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있다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얘기하면서도 좀 자신을 잘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케빈이 이번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샘플 답변을 할 텐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evin, what is your greatest strength and weakness? My greatest strength is definitely my diligence and my drive. I always try to do everything the right way,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Because of this, I've never missed a deadline before, and because I'm always willing to work late to get all the work done on time. This drive to do things the right way also motivates me to create a final product that is as effective as possible. I think that this trait is certainly an asset to any company. My biggest weakness is probably my public speaking ability. In the past, when giving presentations to teams or clients, I found it difficult to be concise and clear.
mostly because I felt nervous speaking in front of people and I didn't know how to prepare effectively. But I realized that presentations are a vital part of advertising, and so I decided to improve my public speaking skills. I took a 6 weeks course in leading presentations offered through HR at Renshaw, and I practiced a lot in front of colleagues and friends. Through this course, along with continuous experience presenting to clients and in staff meetings, my public speaking skills have improved quite a bit. I am still not the best natural speaker, but I overcame this weakness by setting out a plan and dedicating to myself to it. This also made me realize that I can meet almost any other difficult task head-on and succeed. 예, 이렇게 케빈이 잘 답변을 해줬는데요. 한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샘플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썼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장점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답변을 하면은 처음 부분을 잘 면접관들이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다 장점입니다. 뭐 diligence, drive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부지런하고 나는 정말 이제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부분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지 이 뒤에 예시를 쭉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전에 관련 경험이 있으면 관련 경험과 같이 예시를 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My biggest weakness probably is my public speaking ability. 이렇게 본인이 public speaking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스피킹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는 안 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강사라든지 이런 직종을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 단점으로는 이제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이게 밖에 나가서 대중 앞에서 얘기할 직종이 아니라면은 이런 단점을 넣는 거는 무방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점을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그 단점을 극복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기 그 초록색으로 잘 표시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케빈이 뭐 I realize that presentations are vital part of advertising. 뭐 아무래도 이제 광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그 문단 보시면은 본인이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좀 이제 많이 나아졌다라고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단점을 그냥 갖고만 있지 않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를 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What are your long-term career plans? 말 그대로 이제 커리어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목적은 이제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명확한 커리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원자는 이제 지원 포지션과 회사에 대해서 회사와 관련돼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이제 꼭 헌신을 할 수 있겠다, 헌신을 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줘야지 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이제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career plan, 그리고 commitment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회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내가 취업을 원하는 그 지원자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이제 커리어 골을 갖고 있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커리어 목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단순히 자기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회사 그리고 이 포지션과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과 어울려서 이제 관련돼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 썼는데요.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커리어 목표 관련 내용만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커리어를 물어봤는데
본인은 뭐 5년 내에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뭘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광고 쪽과 관련된 이제 커리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커리어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와 지원하는 포지션이 이제 본인과 어떻게 이제 부합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커리어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 회사와 이 포지션이 나의 이제 중장기적인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도 이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 샘플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evin, what are your long-term career plans? My long-term goal right now is to find a position at a company where I can grow and take on new advertising challenges over the years. I would eventually like to take on mor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get much more involved in product strategy. I can imagine myself training and leading a team to plan highly effective advertising campaigns and to see them through, and of course to get more and bigger clients. But most importantly, I want to work for an organization where I can build a career. I've considered all of these plans before applying to this position, and I do think that Wordvice would give me a chance to reach these goals. 이렇게 케빈이 잘 답변을 해줬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펴져 있는 부분이 본인의 커리어 목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그리고 over the years라고 썼는데 뭐 사실은 over the years라고 써도 되는데 좀 이제 본인이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더 갖고 있으면은 뭐 3년 내에는 어떤 걸 하고 싶고 5년 내에는 어떻게 되고 싶고 7년 내에는 뭐 어떻게 또 해보고 싶다.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제가 지원하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회사와 이 포지션이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아직 회사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뭐 막 지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샘플 보시면은 I think that working for Wordvice would give me a chance to reach these goal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본인이 여기 입사하고 싶다는 대해서 이제 의지를 얘기를 하고 꼭 우리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이거는 꼭 면접을 가시면은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무조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라도 질문 더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질문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그만큼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지금 한 30분 동안 같이 얘기했던 이 면접관과도 그 질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잘 안 들었다는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질문을 두세 개 정도는 준비하셔가지고 가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의 목적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좋은 이제 그 면접에서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면 좋은 그 질문들의 예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If I'm hired, what do you recommend I do to prepare for this position? 제가 만약에 이 포지션에 채용이 된다면, 제가 만약 합격하게 된다면 입사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더 도움이 되고 제가 훨씬 더 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를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지원자의 이제 적극성. 내가 아직 합격도 안 했지만 내가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잘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적극성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꼼꼼함. 하나라도 더 캐치해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 꼭 입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제가 입사가 하게 되면은 미리 준비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입사에 대한 열정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Could I ask you what the culture is like within the team and company? 그 회사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팀 컬처나 이제 회사 컬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좀 안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이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 가면은 이제 이렇게 팀 컬처나 회사 컬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미국이나 영국의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피트니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회사 내에서 다른 팀원들과의 그 피트니스, 팀워크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랑 이 지원자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잘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컬처를 잘 알아보려고 하고, 잘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잘 부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적응력 그리고 팀 플레이어를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퀘스천은 아니고요.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 회사마다 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이제 아무 내용이라도 아무 내용은 아니고요. 회사와 관련된 이제 질문을 본인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통해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본인이 더 공부를 했고 이제 더 입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포지션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제 질문이 진짜 있었다. 하면은 그 질문을 이제 좀 물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센시티브 하다든지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좀 센스가 없이 물어보면 안 될 질문은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구글의 M&A 팀에 대해서 팀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구글이 M&A 했던 그런 뉴스나 아니면 그런 기록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면접관이 얘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구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이제 관심을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피해야 될 질문들이죠. 아직 뽑히지도 않았는데 뭐 연봉이나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한국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영국이나 미국계 회사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면접 보자마자 이제 연봉이 얼마냐,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합격한 다음에 협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보통은 이제 영어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경우는 HR 팀하고 다시 하게 됩니다. 신입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회사에서 이제 규정이 있고요, 연봉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자와 면접이 끝난 다음에 HR 팀, 인사팀과 이런 상세한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실제 이제 실무자들과 면접을 볼 때는 아무래도 베네핏이나 샐러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personal question, negative issue, 말 그대로 이제 사적인 질문이나 부정적인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권 국가, 뭐 미국, 영국, 뭐 유럽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그 지원자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종 관련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뭐 이 회사에는 뭐 항상 뭐 그러겠지만 뭐 여기 저희가 리스트를 해놨거든요. race, 인종, 그리고 뭐 ethnicity, gender, age, religion, sexual,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회사에서도 절대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약간 아까 그 회사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회사 안 좋은 뉴스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뭐 $10,000 벌금을 받았다, 유럽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세 번째는 obvious questions that's been explained or are on a job description. 말 그대로 이제 설명되어 있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고 웹사이트에 어딜 가도 이게 크게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채용 공고에 뭐 어떤 사람을 뽑고 뭐 어떻게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에 다시 질문하는 거는 이 친구가 정말 채용 공고도 제대로 안 봤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관심이나 지원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